원전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의 선두 국가, AI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전력이 3배 이상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상상을 해봤을 때 잔파도를 내가 먹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 진짜 길게 보시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시형에서 개인사업과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박두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주식시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이런 섹터에 그리고 방산,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신고가를 연일 내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에 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게 그런 주식들이 아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제 장세에서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그쪽으로 계속 자금이 지금 몰리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지난 주말에 지금 아주 큰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트럼프 관련해서 아주 커다란 뉴스가 있었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피격을 당했고 거기서 트럼프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아마 대선의 결과가 많이 기울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고, 오늘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라고 판단되는 섹터와 그 반대되는 피해주라고 판단되는 섹터에 지금 수급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는,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지금 방산, 그리고 에너지 섹터, 플랜트, 조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거기에 원전까지 포함이 될 거고, 그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그쪽은 조금 트럼프 정책의 이제 피해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까요? 향후 2년 정도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확률이 이제 기존에도 지난달 6월 24일이었나요? 그때 대선 토론 이후로 이제 트럼프 쪽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기울었었는데, 어제 피격 사건 이후로 지금 미국에 있는 대선 결과에 배팅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승리 확률을 거의 80% 가까이 보더라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저도 이제 그 피격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트럼프가 그 상황에서도 너무나 멋있는 그런 제스처를 대중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왕의 기질을 타고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더욱더 트럼프 정책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대선 외에 하반기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9월 이제 곧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강한 뉘앙스를 비쳤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거기서 이제 수혜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겪었던 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많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게 실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오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기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현재 시장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딱히 리스크라고 할 만한 건 지금 안 보이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는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겠죠. 지금 다가오는 어떤 대외 환경 리스크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제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 여기서 내가 소외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마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전망도 이제 어둡게 될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개별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의 이제 집중 투자자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지난주에 두산 그룹 전체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제 두산 바켓이라는 두산의 이제 주요 캐시카우, 이제 1년에 1조 이상 뭐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를,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떼어서 이제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은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걸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밑에 있는 주요 자회사인 바켓을 떼갔기 때문에 그게 피해주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해서 그거를 많이 이제 내다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회를 삼아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제가 거기에 좀 투자를 좀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냐면 그 공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먼저 주주 확정이 7월 29일이고요. 그리고 이 합병안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주주에게는 이제 반대 투표권을 이제 주고요. 그게 이제 9월 10일부터 이제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뭔가 반대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적으로 2890원에 그 주식을 매수를 해주겠다라는 이 내용을 저는 아주 주요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제 6천억이 넘으면 합병이 철회가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이 6천억이라는 돈을 일반 주주에게 사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무가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이 회사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2890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면 반대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주 확정 기간이 7월 29일이니까 그 전까지 만약에 한 23,000원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어요? 자기 주식을, 이거 산수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이미 23,000원이 내 주식 됐는데 2890원에 회사에 사달라고 반대표를 던질 주주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2890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한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되고요. 그럼 그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려해 봤을 때, 당장 17일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발표가 날인데, 저는 그때 이게 이 두산 박정원 회장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체코 수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제가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이걸 기회 삼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더 이제 깊이 고민을 해보면, 그 바켓을 두산 로봇이랑 합쳐버리면 바로 두산 지주에게 아주 좋은 게, 바켓이 가진 풍부한 현금을 배당으로써 두산 지주에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두산이라는 이 두산 지주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두산 지주가 가진 미래 신사업 3인방, 드론, 미래 방산 사업, 그리고 수소, 하이엑시엄이죠. 이 사업들이 이제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자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미래 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꾸몄구나. 이제 그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산 지주에 아주 이제 미래 신사업에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이 성장이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지주도 역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중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장기 투자로서 이제 내 자본들이 이제 하나의 군대라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그 성장성과 제가 생각하는 그 성장의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그게 완성되면은 주가는 2배, 3배 이 수익률을 저는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 본대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와중에도 끊임없이 전투가 일어나요. 국지전이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심리전. 그런 전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규모 국지전에서도 저는 계속 승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자산이, 제가 처음 두산을 샀을 때 45,000원부터 샀었거든요. 45,000원부터 50,000원대까지 제가 그 기회를 보고 집중 투자를 했었고, 지금 주가는 이제 4배를 넘어갔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자산이 30배를 넘게 불어난 상태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복리의 효과, 그리고 소규모 전투에서도 저는 계속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그때 순간순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심리 뉴스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물론 제 본대는 두산이라는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믿고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심리는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팔고 사람들이 공포에 던질 때는 매수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두산이 주가는 4배가 올랐지만 그래서 제 자산은 30배 정도 상승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투자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2022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된 이후로 그때는 이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이제 바뀌게 된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쌀 때는 진짜 그때는 빠른 플레이가 주요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금리 인상 이후로는 굉장히 투자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희귀했거든요. 희귀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와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제가 거기 자산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고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스트로 이제 경연대회 하잖아요. 내가 심사위원이에요. 이 수많은 참가자 중에서 내가 1등을 뽑아야 되는 거야. 계속 이 사람의 가능성을 계속 저는 고르고 고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집중 투자에 대해서 뭐 리스크가 크네 어쩌네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내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뭐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병균, 병세포와 어떤 일종의 암 그런 걸 내가 발견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건강검진을 마친 사람이에요. 건강검진을 마치고 이제 치료까지 다 받은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두산이 그랬다는 거죠. 두산은 산업은행에 의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2021년까지 구조조정을 했고 22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내 눈에는 두산이 건강검진을 마치고 치료까지 끝낸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진 미래 성장성만 내가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중을 많이 실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이 두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소개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아주 탄탄하고 성장성이 좋아 보여서 이제 대중에게 좀 좋은 의미로 좀 추천을 제가 국민 추천주로 지금 밀었던 게 삼성물산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부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채가 굉장히 높아져서 고통받는 그룹이 있어요. SK죠, 그게. 그래서 SK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투입은 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삼성물산이 앞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이 변동성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반토막이 한번 났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반토막이 한번 났었어요. 이런 변동성을 저같이 가치를 보는 사람은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버텨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좀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비록 수익률은 높진 않더라도 그래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주식이 전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하는 주식 1순위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이제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폴란드까지 이제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동유럽에 있는 이 원전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전진 기지 삼아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이제 원전 시장이 올해부터 열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합병 이슈 때문에 급락했던 게 저한테는 좋은 기회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사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체코 수주하기 전에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몇 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 근데 이 사업을 보면요. 원전 같은 경우에 건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인허가 때문에 사실 그 한 2, 3년 정도는 이제 소비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 원전 패스트 트랙
이 법안 이게 정책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전기가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빨리 이제 전기를 이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착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이제 시작되면 연달아서 계속 수주가 터질 거예요. 그게 기간이 짧아져도 하나 건설하는데 거의 10년을 잡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전력 시장의 크기, 특히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이 국가에서 이제 원전이 시작된다. 그럼 저는 이건 최소 2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그 초입에 와 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들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가의 끝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을 보는 거죠. 이 회사의 성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의 이 맹점입니다. 그게 정점이죠. 회사의 성장을 보고 그 가치를 믿고 투자한다. 예. 두산에너빌리티 장기 투자하면 좋은가요? 장기 보유하실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의 선두 국가, AI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전력이 3배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상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이제 잔파도를 내가 먹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 예, 진짜 길게 보시자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제외하고 지금 사면 좋은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빼고 3개. 일단은 두산, 지주. 제가 보는 이제 두산 지주는 이제 앞으로 그 신성장 사업에 그 바켓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아마 신성장 사업에 두산 지주는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두산 지주는 제가 두산 지주에 집중 투자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 가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나라 저평가받는 주요 이유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같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이제 문제로 우리나라 증시의 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두산은 일반 주주와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제 생각에는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익이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는 두산의 주가가 오르길 원해요. 그거는 이제 지분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게 두산 지주의 지분을 보시면 한두 사람이 이제 뭐 한 몇십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주주 일가 친척들이 고루고루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서 그 자신들이 가진 그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그분들이 유통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분리 과세를 해준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지분의 가치를 올려서 그걸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집중 투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 두산 지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지주를 계속 가져가셔라. 제가 볼 땐 올해 MSCI 지수 편입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물산.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물산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 바닥에서 이제 관심이 없는 주식 중에 저는 SK 지주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이랑 똑같거든요. SK 지주도 이제 사업 지주예요. 가지고 있는 자체 사업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연관이 있는 게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테라파워에 SK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건 SK 안에 있는 SK 에코플랜트예요. 이게 건설 회사인데 아직 비상장입니다. 나중에 상장한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건설에 지금 기회가 많거든요.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인데 두 가지에서 이제 성장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 삼성과 SK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그룹이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장 많이 다뤄본 게 삼성물산과 SK 에코플랜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도 역시 이 회사들이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건설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수주해서 건설한 그런 경험이 풍부하고요. SK도 이제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듯이 그쪽 관련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